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2021년 2회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학습해서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시험에는 대략적으로 합격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지수분포를 따르는 어떤 부품을 10개를 선택하여 교체 없이 5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50시간 수명 시험을 했다는 얘기는 정시란 뜻입니다. 근데 교체 없이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계속 그 교체를 하면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수분포는 메모리에 쓰기 때문에 계속 하나를 갖고 실험하는 거와 같은 결과를 겁니다. 그래서 총 실험 시간이 이것은 NT0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교체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고장난 시간을 모두 더해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T0까지 즉 50시간까지 곱해서 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더해야 되겠죠. 이걸 모두 더하면 145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평균 수명의 점 추정치를 구하시오. 평균 수명의 점 추정치는 세타가 되죠. 네, 세타를 추정하는 건데 결국은 시간을 R로 나누면 평균 시간이 됩니다. 고장 건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시간 T가 현재 7개가 먼저 죽었어요. 고장이 났죠. 그럼 나머지 지금 3개는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얘는 50시간까지 돌아갔죠. 50시간까지 돌아갔고요. 현재 고장난 것은 7개가 됩니다. 그러면 42.14286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라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서 이 시간이라는 형태로 단위를 줍니다. 그게 단위를 줄 때는 사실은 단위를 안 써도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대개가 단위를 주기 때문에 단위를 안 쓰셔도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평균 수명이 시간일 수도 있고 초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 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써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면 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틀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번째, 나번입니다. 이 평균 고장률의 점 추정치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쉬운데요. 왜냐하면 말 같지도 않은 문제죠. 그냥 괜히 점수 준 거예요. 왜냐하면 란다의 추정치는 그냥 세타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주워 먹는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점수 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기에 나와 있는 것에 역수를 취하면 되죠. 예. 인버스를 취하면 0.02373이 나오는데 이 단위가 역수가 되니까 나누기가 됐죠. 그래서 퍼아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험 문제 채점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한 게 여기다 퍼센트를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퍼센트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백분율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간당 1시간에 0.02373건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인데 이걸 백분율로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퍼센트는 무조건 다가버립니다. 절대 이거 곱하기 100 해가지고 2.373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답은 이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10시간이 경과할 경우에 신뢰도를 구하라.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게 메인 문제죠. 그러면 신뢰도 공식은 지수분포에서 RT가 10시간이다. 이렇게 원래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E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고 람다가 0.02373이고 T가 10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그러면 0.78875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퍼센트로 고쳐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소수점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소수점이랑 백분율이랑 같기 때문에 굳이 백분율을 포기하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원래 시험 문제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계산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번 어떤 반응 공정의 수율을 올릴 목적으로 반응시간, 반응온도, 성분의 3가지 요인을 택해서 라틴 만격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분산분석표를 작성하시오. 자, 뭐 2번 문제는 뭐 일단 받게 되면 C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C1, C2, C3가 얼마인지 이제 확인을 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C1이
대략적으로 22죠. 예, C1은 22, C2는 대략적으로 20이죠. 예, 20, C3는 26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합이 계산해보면 68이니까 맞죠. 예, 이걸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제곱합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분사분석적 작성하라 했는데, 예, 그렇죠. 시험 문제 이렇게 그 CT와 SST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줬더니 이상하게 시험 보다 보면은 수험생 1000명 중에서 한 10분은 약간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구해요, 이걸. 구하면은 소수점 자릿수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계산이 뭘로 계산된 거냐면 컴퓨터로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로 계산했기 때문에 소수 열째째가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끝자리에서 상당 부분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바꿔가지고 다시 계산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저희 오차항은 소수점이 0.0%대로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계산한 걸 쓰다 보니까 답이 혼자 3토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답을 전부 다 범위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하든지 긋든지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긋지는 않고 다시 계산을 해보는데요. 근데 계산을 해보다가 조금만 여러분들 답이 이상하죠? 그럼 거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이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틀리든지 맞든지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답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풀어서 푸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건이 주어졌으면 그것은 반드시 무조건 지킨다. 천 없어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분사분석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계산해야겠죠? 제일 먼저 뭐부터 갑니까? SST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SSA가 되죠. SSA는 저기 나와 있죠? 예, 10의 제곱, 38의 제곱, 20의 제곱이고 반복이 3이고 마이너스 CT를 하면 134.222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SSB는 이거는 이쪽이죠? 예, 20의 제곱, 27의 제곱, 21의 제곱, 나누기 3, 마이너스 CT가 되죠? 9.55555가 됩니다. 그 다음에 SSC는 3분의 22의 제곱, 20의 제곱, 2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6.22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SE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분산분석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A, B, C, E고요. 원래 그 표에 T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곱합을 쓰면 그렇죠. 이제 옮겨 쓰면 되죠. 134.2고 9.5. 그 다음에 C는 6.22. T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써야죠. 예, 154.2다. 그러면 SSE는 그러면 4.222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부 자유도가 3이니까 3수준이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9개니까 여기도 자유도가 2가 되는 수준수와 요인이 같으면 전부 똑같은 형태가 라틴 마킹은 나온다 그랬죠. 네, 똑같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씩 계산하면 67.11111 그 다음에 4.77775가 되네요. 그 다음에 3.11111이 되고요. 2.11112가 되겠죠.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라틴 반격이니까 그냥 그대로 얘로 나누면 되죠. 31.78934가 되고요. 2.26314가 됩니다. 1.47368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가 되니까 수치표에서 F 분포는 첫 번째 장 뒤에 있죠. F2의 0.95는 19.0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유의할 일이 없는데 얘는 유의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반드시 좀 T의 자유도까지는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쓴 기물은. 그러니까 감점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채워주시고 여기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안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여기 칸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인 A는 유의하다. 얘가 1점입니다. 판정을 안 쓰면 1점의 감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거 최적회를 체크해야겠죠? 최적회는 지금 A만 유의하니까 이게 되는데 수율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망대 특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대 특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A 중에서 가장 큰 38 A2가 최적회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가 최적회가 있겠죠? 최적회 95% 신뢰 한계를 구하시오. 그럼 UA2가 최적회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UA2니까 Y바 2 땡땡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다 생략하고 이미 합이 38로 나와 있으니까 38 나누기 3은 12.66667이다. 뭐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뢰 한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신뢰 한계는 이렇게 되죠. 예, 뭐 당연히 뭐 Y바 2 땡땡 물론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T 0.975의 자유도가 2죠. 예, 풀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표준 편차는 여기 있죠. 예, 2.111가 분산이고 반복수가 3이죠. 예,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4분의 남는다.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2.66667이고 만약에 이렇게 앞에 썼으면 이걸 하고 여기다 이렇게 이퀄을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T표에 의하면 0.975의 2는 자유도가 굉장히 크네요. 4.303이 나옵니다. 4.303이 나오니까 이쪽을 계산하면 3.60967이 되거든요. 야, 이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 이유는 뭐 이것도 답안 표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답을 처리할 때는 뭐 대충 이거는 3.605에서 한 615 정도에 들어오면 대충 맞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가 주어지고요. 이 실제로 끝에 값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끝에 값에 보면 뭐 문제집에 따라서 7자리까지 해서 6자리까지 했다가 마지막 답을 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5자까지 편하게 계산하세요. 편하게 계산하시고 마지막에 써놓으면 채점은 항상 2자리, 3자리까지만 맞으면 맞는 걸 보고요. 풀이 과정이 물론 맞아야 돼요. 풀이 과정이 틀리고 답이 맞으면 그건 틀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맞으면 맞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체크하고 지금 풀이가 좀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반올림 하다 보면 어떻게 계산기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기는 엑셀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제까지 계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답지를 만들 때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만들지는 모르니까 엑셀로 계산해서 열 몇 제까지 계산을 해놔요.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채점은 2제짜리를 기준으로 답안을 범위를 줘요. 범위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에 크게 착오가 없으면 실제로 뭐 계산기에서 반올림이 하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새로 개발 중인 전기자동차의 메인 배터리는 1회 충전 시에 특정 조건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평균 주행 시간이 200km 이상이다. 네, 평균 주행 시간이 200km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제 문제가 아마 크다, 작다. 뭐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균 주행 시간은 200k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검증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에 맞추다 보니까 혹시나 그게 말이 쟤들이 잘못됐을까봐 저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고객 불만이 많아서 로트로부터 10개의 표본을 뽑아서 샘플링 봤다. 진짜 200km가 넘느냐? 뭐 그거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전에 먼저 모분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니까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10개를 뽑았는데 n이 10개죠. 예, 모분산이 4의 제곱으로 알려져 있을 경우에 분산의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시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런 데이터가 나오면 먼저 데이터를 넣어서 테이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로 n, x가 표준 편차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x바는 196.9이고요. x는 4.72464의 제곱입니다. 이건 10개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지 여백 아무데나 위치에다 저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계산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이 좀 이상할 경우에 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없으면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좀 이상할 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그냥 그거 거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좀 써놓으면 이게 계산기 누를 때 자릿수를 잘랐구나, 반올림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H0, H1인데 이 모분산의 그 검정은 변했냐 안 변했냐 무조건 다르다가 되고 5%가 됩니다. 이건 사실은 1% 문제 내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거 무조건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시그마 제곱이 4의 제곱이 아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현재는 등분산의 검정과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커졌냐 작아졌냐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알파는 5%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 뭐 없는데 어쨌건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어도 이건 5%가 되고요. 원래 문제를 주면 5%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뭐 카이제로 검정이죠. 이건 뭐 하늘이 쭉쭉 카이제로가 되는 거고요. 자유도에다가 시그마 제곱하고 S 제곱을 비교하는 거죠. 예.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유도만 남는 겁니다. 자유도는 9개가 되고요. S 제곱은 4.72464의 제곱이고 이건 이제 4의 제곱이죠. 그러면 12.55625가 나옵니다. 이제 기강력을 써야 되는데 이 형태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기강력이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두 군데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0.025의 자유도 구하고 카이 제곱 0.9759를 두 개 다 써야 돼요. 이게 큰 쪽이 되니까 이쪽만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건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점 포인트가 이거는 가설 검정 통계랑 그리고 기강력과 판정이에요. 그 네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잘못 쓰면 걷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이 제곱 0.975의 9는 19.02가 되고요. 0.025의 9는 2.70이 됩니다. 수표 찾는 방법은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뭐 다른 거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이 사이에 있으니까 H로 채택. 예, 이렇게 한마디 쓰시면 끝납니다. 더 이상 사죽 달지 마세요. 간단하게 답이 됐죠? 예. 이러면은 3점 내지 4점이 되게 되는데 이건 아마 3점일 겁니다. 자, 주행거리의 평균이 200km 미만인지 위험률 5%로 검정하시오. 평균이 200km 미만이냐 물었으니까 H1 U는 200 미만이다. 이렇게 한다면 H0는 U는 200 미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운전자들이 200km도 안 된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알파는 지금 5%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H로 채택됐으니까 시그마를 써도 되는 거죠. 이제 정규 검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G는 평균치를 무시하라. 196.9를 무시하면 되겠네요. 현재 이게 200이니까 표준 편차가 4라 그랬고요. 루트 10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45077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졌다니까 기강력이 마이너스 1.645죠. 정규분포는 굳이 이거를 안 써도 됩니다. 이건 뭐 안 써도 그냥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H0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기각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각이죠. 다른 거 안 쓰고 간단하게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유의하다면 95% 신뢰 한계를 구하시면 돼요. 저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유의하다는 얘기죠. 뭐 유의하지 않은데 저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95% 신뢰 한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196.9, 이게 마이너스 1.645죠. 그럼 플러스 1.64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표준 편차죠. 그냥 루트 10분의 4가 돼서 198.9807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리 봐줘도 평균치의 최대 값이 커봐야 198.9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200이 안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거죠. 4번, 다음 물음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 가, 어떤 통닭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통닭 중량이 1kg 이하인 경우는 2%로 알려져 있다. 만약 그 집에서 50번을 배달시킬 경우에 적어도 2번 이상 중량이 1kg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은 확률 변수가 중량이 1kg 이하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중량이 1kg 이하인 건수, 그게 확률 변수입니다. X는 중량이 1kg 이하인 경우죠. 그게 2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0번을 배달해서 2건 이상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항분포죠. 확률인데 이건 뭐 과도 건수니까 이항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X가 확률 변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이건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2%라 그랬으니까 0.02가 한 번도 안 나오고 0.98이 50번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나오는 경우죠. 그럼 0.02가 한 번 나오고 0.98이 49번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0.26423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을 포화송 분포로 근사해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포화송 분포로 근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화송 근사가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P가 2%로 알려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P가 10% 작으니까 이건 포화송 근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에 포화송 분포로 근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M은 MP가 되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50번을 배달하는데 0.0이면은 1이 되죠. 이건 1이 되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똑같이 X가 2보다 클 확률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의 마이너스 1승에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0.2642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까지는 맞추면 맞기 때문에 둘 다 정답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포화송 풀어서 어떡하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뭐 이항분포만 푸시오 그러면 이항분포 풀어야죠. 초기화 분포는 안 되죠. 초기화 분포는 안 되는 게 루트의 크기 n이 없잖아요. 라지 n이. 있으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죠. 나번, 이 통닭집은 최근 거래하는 양계장을 바꾸었다. 이 양계장에서 납품하는 닭으로 같은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에 통닭 중량이 1kg 이하인 경우가 7%다. 같은 방법으로 50번을 배달시킬 경우에 중량이 1kg 이하인 경우가 1회 이내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번에는 양계장이 불량률이 엄청 크네요. 1kg가 7%라고 이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50번을 배달시킬 경우에 1kg 이하인 경우는 얼마냐? 이항프로 풀면 7%니까 이번엔 1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1회 이내일 확률이니까 그냥 바로 풀면 되죠. 그러면 이제 0.07이니까 0.93에 50번 나오고 50번에 한 번이 0.07에서 나오고 0.93에서는
49성이 되니까 0.12649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포화동포로 풀면 이게 7%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M은 MP가 되니까 50 곱하기 0.07 하면 3.5가 되죠. 그래서 포화동포로 풀면 2-3.5에 1 플러스 3.5가 되겠죠. 0.13589가 됩니다.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래서 10%에 가까워지거나 10%를 넘어가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값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7%니까 포화동포로 풀어도 상관은 없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닭을 손해보고 모는 경우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5번 15kg 화학약품이 60상자가 입하되었다. 이 약품의 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5상자를 랜덤 샘플링하고 각각의 상자에서 6인크리멘트씩을 랜덤 샘플링하였다. 1인크리멘트는 15g이다. 약품의 순도는 종래 실험에서 상자 간 산포가 0.25%, 상자 내 산포가 0.35%임을 알고 있을 때 샘플링의 오차 분산을 구하시오.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샘플링 오차 문제인데 보통 이런 걸 이제 공짜로 일단은 간단하게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샘플링의 오차 분산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평균치 중에서 측정 오차나 이런 것들을 빼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VX바라고 쓰면 사실은 안 되는데 뭐 되게 이렇게 쓰긴 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시그마 S 제곱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평균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측정을 안 했는데 사실 X바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야겠죠. 측정 오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샘플링 오차 분산이 아니라 평균치 오차 분산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좀 나은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틀리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VX바는 어떻게 되느냐? 군감 변동의 횟수를 나누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감 변동하고 이제 군내 변동의 횟수를 나누는 건데 2단계 샘플이니까 군감 변동은 60상자에서 5상자를 샘플링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5상자가 되죠. 근데 군내 변동은 6인크리멘트씩을 떴다 그랬습니다. 5분의 6이죠. 시험 문제 관역가다 키로로 나와가지고 웃기는 적이 좀 있었죠.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시그마 B가 0.25라고 그랬고요. 이게 0.2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W는 0.35의 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오차 분산을 구해라 했으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이 퍼센트로 나와 있으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0.0025라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단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트 제곱이라고 안 붙이거든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계산해 버리세요. 절대 더 이상 사제곱 붙이지 마라 하는 게 여러분들 맞는 지름길이에요. 바꾸기도 말고 그냥 나오면 그냥 푸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거 소수점을 바꾸는 순간 틀려버려요. 이 문제 정도를 틀리면 이건 불합격입니다. 사실은 0.01658이죠.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괜히 손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군감 변동하고 군내 변동 구분 확실하게 하세요. 시그마 B가 비트윈이고요. 시그마 W는 위딘이에요. 그리고 상자 내 산포를 얘기하는데 상자 내 산포는 박스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하다 보면 많이 틀리는 게 이걸 소수점으로 쓰는 사람들 거의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분 틀려요. 저거는 순도니까 소수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 제곱값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무조건 다 문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묻냐 하면은 순도에 대한 모평균의 95% 추정 정밀도라고 그러거든요. 95% 추정 정밀도라고 그러면 이건 베타 X바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베타 X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1.96 루트 VX바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루트 M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1.96 루트 M.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모평균 95% 추정 정밀도냐? 그 다음에 아니면 오차 분산이냐? 평균치 오차 분산. 그 두 가지만 딱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평균치 오차 분산은 VX바고 모평균 95% 추정 정밀도 그러면 일단 95%가 들어가면 무조건 베타 X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이번에는 상자에서 이 컴퓨터를 축분하고, 축분이란 건 리두싱 한다는 얘기인데 다 섞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측정 정밀도가 뭔데 몇 번 측정이냐? 2에 측정했다. 표본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표본이 아까는 30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다 바뀐 거죠. 그럼 먼저 2번 문제는 VX바를 구해도 되고 바로 베타 X바를 구해도 되는데 바로 이건 구하지. 굳이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여기는 지금 이미 계산이 돼 있잖아요. 0.01658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축분 오차가 얼마예요? 0.12죠. 0.12 그대로 넣으세요. 근데 제곱을 해야죠. 야, 이게 왜냐하면 VX바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얘도 제곱을 해줘야지.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이건 제곱이, 똑같이 제곱이 없잖아요? 이것만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제곱이 없으면 다 제곱이 없고, 제곱이 있으면 다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제곱 해줘야죠. 근데 2번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뭐 쌈박하게 답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4101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요 정도까지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지는 거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6번 실험계획법을 수행하기 위한 5가지 기본을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실험계획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1년 실험 생각하세요. 반복. 반복의 원리. 1년 실험에서 반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1년 실험은 랜덤 실험이죠. 랜덤의 원리. 그 다음에 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락법이잖아요. 교락의 원리. 직교 방식 있죠. 직교의 원리. 난계법 있죠. 블록화의 원리. 끝.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하면 돼요. 이거 난계법 생각하면 블록화의 원리다 나오고, 교락법 생각하면 되죠. 뒤에 나온 게 다 교락법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직교도 방식 같은 거, 곡선회귀, 직교의 원리죠. 직교도 방식 같은 거. 이건 이제 요인 실험의 기본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 금방 다 외우는데 이 5개 정도는 실험계획 공부했다면 이거 정도 했어야죠. 네, 이건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본 점수 챙기셔야 됩니다. 7번. 이 문제가 좀 채점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정 능력이 1인 경우에 CP가 1인 경우에 정규 분포들을 그려서 설명하고 이래 나오니까 학생들이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설명하고 문제가 이 문제가 오리지널 그대로인데 그렇게 나왔고요. 부적 합품률이 몇 ppm인지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저 ppm이 아니고 소수점이나 100분율로 쓴 사람도 맞겠는데 엄밀하게 틀린 거예요. 그때 성적들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은 거지 실제로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우선 정규분포도를 그려 설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힘든 건데 정규분포를 그리라는 게 이거는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었다. 끝이에요 이거. 근데 CP가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쓰면 되는 거 이거. 응? 이렇게. 그럼 여기 뭐? U. 이건 뭐야? U 마이너스 3시그마. 여기는 U 플러스 3시그마. 여기는 U, L. 끝. 그럼 설명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량률이 몇 ppm이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게? 0.27% 아니에요, 합이? 이게 0.135%잖아. 여기도 0.135%고. 관리도 배웠잖아,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ppm으로 쓰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2700pp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0.27% 또는 0.0027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건 사실은 문제가 ppm인지를 나타내라고 그랬거든, 그림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거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내요? 1350 ppm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이렇게 나타내야 정답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뭐 상당히 채점을 좀 유두리 있겠지만은 이미 이제 공개된 이상 저게 저렇게 안 쓰이면 틀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문을 ppm으로 물면 ppm으로 대답을 하고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퍼센트로 대답해요.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물어봤잖아. 물어볼 때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ppm이니까 몇 ppm이라고 했는데 0.0027 그러면 0.0027 ppm이라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맡겨주냐고. 8번 A사는 어떤 부품의 수익 검사에 개수형 샘플링 검사인 285-1의 보조표인 분수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이때 적용 조건은 AQL이 1%고 통상 검사 수준이 2이며 1번으로부터 보통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수 샘플링 검사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보조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를 써야 되는데 보통 검사라고 그랬으니까 11-A를 써야 됩니다. 보통 검사가 A, 까다로운 검사가 B, 수월한 검사가 C. 그 다음에 주 샘플링 표는 2-, 그 다음에 보조 샘플링 검사는 11-.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샘플링 검사표는 두 번째 장이죠. 두 번째 장의 앞 페이지가 전부 다 거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트의 번호가 270, 120, 200인데 먼저 샘플 문자부터 이건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샘플 문자는 안 바뀌니까 맨 위에 그 두 번째 표를 그냥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개수가 270, 120 뭐 이러니까 270 같으면 여기죠. 그러면 이게 통상수 2라 그랬으니까 G가 되네요. 그 다음에 120은 F가 되죠. 그 다음에 200은 여전히 뭐 여기 안에 포함되니까 G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GFG가 됩니다. 이거 그대로 써놓으시면 되고요. 저건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검사라 그랬죠. 그럼 11-A로 가면 되는 거죠. AQL이 1%라고 그랬고 통상검사 수준 2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QL이 1%라고 그랬으니까 AQL이 1%죠. 예, 여기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GFG니까 2라고 GFG를 가면 32의 2분의 1과 32의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뭐 32의 2분의 1과 20의 3분의 1이다. 32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수표에서 여기까지 찾는데 미리 이게 다 써도 되느냐? 이건 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에 엉켜서 조정이 일어나지 중간에 조정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 뭐 다 써놔도 됩니다. 보통 검사에서 수락 검사 갈 수는 없고 3개 가지고는 가봐야 까다로운 검사로 가는 건데 이 상태도 뭐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0이잖아요. 이게 0이잖아. 그럼 뭐 안 간다고 봐야죠. 자, 합격판 점수인데 이걸 묻는 거죠. 고소법칙. 그래서 고소법칙에 써놓으면 돼요. 0, 3분의 1, 2분의 1, 정수, 그 다음에 기준. 그럼 어떻게 돼요? 0, 3, 5, 7, 9. 판정 기준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합격판 점수는 2분의 1이니까 5점이죠. 적용하는 A씨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기준이 9 이하죠. 그럼 0개로 적용하는 거죠. 0개에서 0개니까 합격 여부는 합격. 합격판 점수는 0이면 무조건 4는 거예요. 이게 5가 되는데 이게 1이죠. 이게 무조건 0이에요. 볼 것도 없이. 이게 뭐 판정이 있으면 이건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미리 써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는 거죠. 0이니까. 그래서 분량이 있는 건 그냥 아예 여기는 0이라고 다 써놓으면 돼요. 먼저. 그건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점수는 합격하면 2점 아니면 0점. 합격했으니까 2점이죠. 후속 정치는 보통 검사 속행.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점이 살았죠? 5가 오는데 3분의 1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8이 되네요. 8이 되니까 기준이 9죠. 9면은 이거는 0이 되죠. 불합격이네요. NG. 네.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고 보통 검사 속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2분의 1이니까 5가 되나요? 0이 되겠죠? 0, 0이니까 OK가 되고, 여기는 살아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점수는 2점. 보통검사 속행.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품의 고장시간 분포가 형상모수가 4, 척도모수가 1000, 위치모수가 1000인 Y 분포를 따를 때 사용시간 1500시간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신뢰도를 구하시오. 고장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네, Y 분포 문제고, 신뢰도, 고장률은 신뢰도 공식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죠. Y 분포에서 무조건 하나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RT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네, RT하고 이 공식은 무조건, 이 T는 외워야 된다. 이건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거 안 외우면 무조건 시험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익스포넨셜 분포인데,
마이너스 에타분의 t 마이너스 감마의 m이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써도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2에 t가 얼마예요? t가 척동호수는 1000이고 사용시간 t가 이게 t죠. 네, 1500시간이네요.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1500 마이너스 위치모수는 없다. 나누기 척동호수가 1000이죠. 네, 1000이고 형상모수가 4 이렇게 되니까 0.9394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장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고장률은 이게 이제 누적 고장률이죠. 얘가 H2예요. HT니까 람다 T가 고장률이니까 이걸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에타분의 M 에타분의 T-R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1500분의 4가 되고 1000분의 4가 되고 1000분의 1500 마이너스 1000이죠. 1000의 3승이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유효 숫자로 써도 상관은 없죠. 예, 그렇게 써도 되고 뭐 0.00005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은 ISO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주로 이제 그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나오는데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규정된 방식. 그러면 이건 뭐 절차입니다.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절차와 프로세스, 시스템은 비교해서 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된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요구사항으로 이거는 이제 품질에 관한 용어들이죠. 품질에 관한 용어인데 범주 또는 순위가 나오면은 범주가 범위잖아요. 등급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등급, 순위, 등급이 됩니다. 식별 뭐 이런 관점으로 하면 형식이죠. 그래서 그거 단어를 딱 보고 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구사항의 불충족은 이건 부적합이죠. 뭐 이건 기본적인 정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 그냥 바로 답을 써야지. 아이쿠 그러면 이건 뭐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11번 어떤 부품의 무게는 30kg 이하로 구정이 되어 있다. KSQ0001을 위해서 N이 8, K가 2.12의 계량 기준을 이래서 샘플링 검사를 행했더니 다음 데이터를 얻었다. 시그마가 2kg이다. 목표준 편차를 줬죠. 자, 그럼 이제 줬는데, 그러니까 시그마 기지의 계량 기준형인데, 지금 현재 그 N하고 K를 줬으니까, 이게 불량률 보증이라는 얘기죠. 이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30kg 이하니까, 규격이 30kg 이하니까 U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X바 U라는 얘기죠. X바 U라는 얘기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죠. 마이너스 K 시그마네요. 그래서 먼저 합격 판정 기준을 구하시오. 그럼 뭐 NK를 다 줬으니까, 주소 먹는 문제네요. X바 U는 U-K 시그마다. 뭐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kg 마이너스 K가 2.12에 시그마가 2죠. 그러니까 25.7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준 걸로 봐서 지금 현재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네요. X바가 얼마야가 문제죠. 합이 207.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무조건 판정하시오. 그러니까 로트 합격률을 판정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X바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7을 8개로 나누면 25.875가 되거든요. X바가 X바보다 크네요. X바가 X바 U가 되죠. 로트 불합격이죠. 뭐. 여기서 이 말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고 그냥 불합격이라고 나오면 이제 정답 처리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4점, 이게 2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